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나는 프로그래머다. 오, 좋아. 아주 좋아. 예. 이번에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싱크 아주 잘 좋아요. 맞았어. 싱크 잘 맞았어.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게 방송 녹음이 돼서 바로 공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방송만 보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게스트 소개 먼저 해야죠. 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고등학생 학습 앱 쪽으로 그 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개발자 김영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월 며칠이었죠? 10월 12일? 11일입니다. 11일?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예. 그때 결혼을 한 지금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갓 결혼한 남자를 새 신랑이요? 새 신랑. 예. 미안해요.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네, 새 신랑이고요. 네. 부인 부인이라고 되신 할 뻔했어요. 네. 부인 되시는 분이 무려 CEO.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어떻게 그 자기 회가 다니는 회사의 CEO가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신다고. 그 노하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요? 진짜로. 네. 그 노하우는 그 열심히 코딩을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코딩을 하냐면은 소파에서 앉은 날이 1년 중에 한 5번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CEO가 남자면 어떻게? CEO가 남자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동료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 비엘물을 찍으셔야죠. 그럼 왜 그러세요? 자제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담이 길어지면 제가 자 하고 이제 말을 끊어요. 바로. 자, 오늘 그 주제가 한미일 개발자의 문화인데 정개발이 뭐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오늘은 이제 저희가 원래 모이게 되면서 또 특히 이제 방송에서 타이틀로 걸고 있는 게 이제 임 작가님은 이제 뉴욕에 계시고 이제 저는 동경에 있고 데니스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인도네시아 이제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자카르타로 이제 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각각의 지역의 이제 개발자들의 좀 모습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래서 오늘 메인 그 방송 주제를 잡았고요. 이제 우선 이제 맨 처음에는 그 개발자들 어떻게 좀 이제 물론 회사에서 일은 열심히들 하시겠지만은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여가는 어떻게들 많이 쓰세요? 취미 얘기 한 번씩 해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취미 먼저 얘기해 보죠. 우리 이승기님. 예. 좀 그 말 좀. 아니 함부로 이승기라 부르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민망합니다. 예, 진짜 이승기 민망하고요. 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고요. 네, 깡통이 날라올지 네. 몰라요. 구 네. 이승기라고 꼭 알았습니다. 그 취미는 그 다른 플랫폼 코딩하는 게 이제 취미인 거죠. 네. 아니 근데 농담 아니에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CEO랑 결혼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발생. 집에 가서도 일을 해야 돼요. 너 오늘 버그는 다 잡았니?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자바를 일주일 동안 했다면은 뭐 단넷을 이제 주말에 한번 해본다든가. 예, 그런 것도 재밌죠. 근데 잠깐. 호응이 없네. 그게 한국의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취미일 수는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본인이 특이한 거지. 아니 저는 진짜 많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또 다른 한국 개발자인 그 데니스는 어때요? 취미가? 마이크 대고. 해킹합니다. 보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거나 앱이 좀 궁금하면 뜯어봅니다. 처음에 우리 이승기님 앱을 뜯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진짜 싫어요. 예. 딱 보니까 발코딩이 있더라고요. 예. 이 발코딩이네 하면서 돌려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앱을 뜯어봐요. 뜯어보고 이게 좀 이상하네. 그 다음 버전 나왔어요. 개선됐네. 이거 재밌네. 요거는 안정화됐네. 이거는 지금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의 적 중에 3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 중에서 모 회사의 폰이 정말 상상 불허의 타임머신을 타게 만들어요. 조건문으로 참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지금 말하니까 생각나네. 예전에 김영재님이 자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일행시를 지어서 올렸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옵니다. 오, 라이브 야, 죽이는- 라임이 어, 야,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예, 최근에 안드로이드 앱을 하나 출시했는데 에러율이 처음에 30%였어요. 짝짝짝 잡으면서 일주일 만에 에러율 0.03%까지 내린 거예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IoT와 더불어 안드로이드는 그 인간을 개발자를 파편화, 정신을 네, 근데 분리시켜요. 마이크만 잡으시면 자바 까고 안드로이드 까고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 좀 질문에 맞는 그 대답을 좀 해줘 자꾸 좀. 취미는 뭐냐면 모으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딱 생각을 해요. 그 해킹을 해봐요. 우리나라 해킹이 불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뜯어보기 시작해요. 친분 있는 분들 아 이거 서비스 불안하다고 뭐 이상하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착 좋은 나래님 계십니다. 저분의 삶은 어떨까?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셨군. 학생분도 계신데 그런 거 막 얘기해도 되나? 범법행위잖아, 범법행위. 아 해킹이라는 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상상을 하면 뚫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폰에서 나가는 패킷을 열어보는 거는 합법이야. 거기까지는 서버를 보안 스캐닝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불법이 됐는데 합법의 범위까지 참 답답합니다. 아 그럼 이제 데니스의 취미는 해킹인 걸로. 자 근데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취미가 다른 플랫폼 개발이고 취미가 해킹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잘못하면은 한국 개발자들은 다 이런 걸로 일반화를 할지 모르니까 이 중에서 자기도 취미가 좀 비슷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내 취미는 한번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 뭔가 특이하다. 그런 분 한번 계시면은. 취미 자랑. 긴급 취미 자랑. 아 저기 한번 혹시 마이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예. 그냥 웹 개발 쪽에 있는데 프로그래머시죠. 예. 예. 아직 그 정도의 그 호칭이 될 정도는 아니고 예, 예. 저는 바이널에서 온 서영교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초반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짜신 소스라든지 약간 뜯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게 취미였어요. 한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뀐 게 좀 그런 개발자로서의 취미는 가지고 있는데 일반인으로서의 취미 생활이 없어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좀 배우고 있어요. 아 스피드 빙상장 스케이팅. 가서 이제 좀 배우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 좀 허벅지가 좀 안 돼서 자전거로 이제 또 약간 같이 이제 취미 생활로 다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주위의 분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약간 개발과 관련된 그런 취미 생활은 공통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일반인으로서의 하는 이제 그런 취미 생활이 좀 없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나이도 있고 한데 다들 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도 좋고 다들 업에 다 사랑하셔서 하시겠지만 개인의 삶도 열심히 즐기셨으면 더 좋은 삶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란 말이야, 데니스는. 아니 섹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답변은 뭐랄까 뭔 섹시 보링해요. 타령이야. 아그 알았어. 여기 거의 90% 남자인데 재미없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저희가 저기 계신 여성 프로그래머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이크를 제공하고 선물도 두고 저희 나프다 꽃분홍 티셔츠도 제공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실제로 방송을 나갈 때는 이런 건 다 편집해요. 네. 여기서는 편집을 못 하니까 어유. 제가 막 얘를 꼬집어야 돼 이렇게. 자, 또 자기 취미 자랑하시고 2층에 혹시 없으세요? 2층에 취미 자랑? 긴급 취미 자랑? 자, 전수현 씨 나와주세요. 전수현 씨. 어디 계세요? 오셨나? 예. 아 전수현님 거기 숨어 계셨네.
자, 취미 한번 자랑해 주세요. 저희는 이미 자, 알고 빨리 알고 내려와 있지만. 주세요. 내려와 주세요. 거기서 하지 마시고. 예, 내려와 주시고 예. 자, 내려오실 때까지 예. 정개발은 취미가 뭐예요? 아 저는 이제 한 대학생 때부터 해서 쭉 품번을 거의 모으시잖아요. 20년 가까이. 품번 진짜 몰라. 품번 잘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몰라. 네, 알겠습니다. 어.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 여기 웃는 음란한 사람으로 사람들- 몰지 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지? 취미가 취미가 뭐냐고. 취미요. 이제 20년 동안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쭉 팠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어. 예, 작년까지 작년 한 10월 달까지 해가지고 제가 10월 달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랜드 마스터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별 마스터까지 달았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오락 좀 그만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을 접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했어요. 코딩 관련한 공부를 좀 했는데 어떻게 또 하다가 이제 블로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 작가님의 마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걸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사실 불평 그만해 이제. 늪에 빠진 것 같아. 방송하고 나서는 사실 개인적인 삶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요번에 만나가지고도 막 사정했습니다. 저 지금 빨리 2세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임 작가님.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정개발 취미는 스타크래프트. 자, 저기 우리 인사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의 특집으로 나오셨던 저는 여자개발자 모임터 커뮤니티 운영자.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셔요. 갑자기 물러 떨려가지고. 저는 여자개발자 모임터 운영자 전수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유일하게 여자분 게스트로 단독으로 출연해가지고 정말 장안의 화제였던 그런 분이시죠. 2층에 조용히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랑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운동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크로스핏이랑 그런 거 좋아합니다. 지금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했을 때 이 넷 중에서 내가 팔씨름 이길 수 있다. 저 여잔데 아니, 제가 만만한 사람. 테니스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다 이길 것 같아요. 저 결혼 안 했는데 지금 결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은 구글에서 평생 검색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올라오기 전에 정개발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취미가 근데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경향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일본에서는 어떻다 그랬죠? 이제 저희 회사 분들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메조라는 일본의 컨설턴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뭐 IT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일반 컨설턴트랑은 틀리게 아키텍트하고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분들은 또 저희 회사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이제 일본 개발자분도 그렇고 취미를 거의 일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 쪽 개발하시는 분이다. 집에 가서도 또 로봇을 만드세요. 자기 리모트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 깃허브에 가가지고 자기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계세요. 이렇게 뭐 하시나 보시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뭐 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망가네요. 안 되겠다. 좋은 나래님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아닌 분들은 또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외에 뭐 다른 뭐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잠깐 삶을 들여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거의 애 키우는 게 거의 취미다시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뉴욕은 어떤가요? 근데 아까 하던 얘기랑 좀 다르잖아. 뭐라 그랬죠? 일본 개발자들은 자기 회사 일하고 취미가 거의 대부분 같다며. 그러니까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네. 근데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일본에 계신 분들 취미 주말에 하시는 그런 것들 이제 보면 하나 뭐랄까 느낀 게 어떤 취미든 정말 전문적으로 하세요.
예. 진짜 어디 뭐 예를 들면 재즈 피아노가 취미이신 분은 뭐 언제든 자신 있게 공연할 정도 수준이고, 예. 그런 뭐 로보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언제든 이렇게 자기만의 전시회를 거의 할 정도 수준이고 굉장히 깊이 전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미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그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뭐 중국, 뭐 인도,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나와서 자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우리처럼 인터내셔널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일하는 이제 저처럼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 미국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특이한 그런 취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전문가 수준이야.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은 퇴근하면은 카페에 가서 음악을 연주하고요, 음반도 내고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암벽 등반을 한다 그러면 휴가를 느닷없이 한 달 휴가를 내고 뭐 히말라야 이런 데로 가는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취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취미라기보다는 주말에 그냥 뭐 조기 축구 나가고 뭐 주말에 한국적입니다. 조기 축구. 뭐 칼럼 같은 거 쓰고, 그걸 취미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활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 바깥에서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굉장히 그 패션을 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열정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게 다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 계획에도 차질 있으시고 밤도 새시는데 조기 축구하실 여유는 혼자. 좋은 걸 발견하셨네요.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아니 무슨 보면은요, 저희 막 오늘 편집해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나 지금 프랑스야 이러면서 이렇게 약도 네. 올리고. 그래요. 제가 뭐 휴가 한 번 간 거예요. 제가 27개 국가에서 일을 했어요. 어, 이렇게 포탈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무슨 사건 하면 거기로 가고 그런 일도 했어요. 많은 국가의 프로그래머들을 봤는데요. 이제 가장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거의 한국 쪽이나 이스라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고요. 취미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 좀 뭐랄까 개인화되고 단편화되고 거의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제가 놀란 게 한국의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집에 컴퓨터가 없고요, 인터넷을 아예 안 다는 분이 계세요. 어디가? 한국 쪽 프로그래머들 분 중에서 집에 인터넷을 아예 없고 컴퓨터도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왜 그런가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일에 지친 나머지 그냥 집에서조차도 그걸 보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일 터져서 전화하면 집에 인터넷이 없고 컴퓨터가 없습니다. 천재인데. 갑자기 막 되게 슬픈 얘기로 이게 그 정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발견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SI를 들어가셨던 분이 있는데 10년 만에 SI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끝났는데 그분이 완전히 번아웃 돼 갖고 이제 정신이 지금 맛이 가 갖고 이제 어떤 생활을 할지 방황을 하고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술을 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외국계 프로그래머 중에서 제가 아는 어떤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뭐냐면 어떤 걸 하냐면 등산을 하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직업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 트레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일을 딱 놀고 트레킹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트레킹 가고 어디 트레킹 가는데 트레킹 강사인 거예요. 투잡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최근에 뛰기가 힘들어서 그 심판 자격증 있다. 그거 따면 주말에 여러 군데서 불러요, 미국은. 심판 꽤 힘듭니다, 근데. 근데 그렇지. 근데 그거 한번 심판 봐주면 막 500불씩 주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요새 그래? 그 몰랐네. 그래. 작가님, 임 작가님, 뉴욕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직업이 강아지 산책시키는 직업이에요, 통계적으로. 아 그래? 연 8만 5천 달러를 버는데 모두 캐시입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네요. 그렇죠. 완벽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개발자 취미만 얘기하고 네. 있어요. 문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에 대해서 예. 뭐 얘기할 거 뭐가 있어요? 문화 비교.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한 6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일본 와가지고도 지금 한 1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제 한국하고 일본만 비교를 하자 보면은 약간은 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 계획 세우고 그다음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요. 이제 그런데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이라고 있긴 있는데 다 그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먼 게 처음부터 세워져 있고 뭐 시작하고 나면은 그거를 사실 보진 않아요. 그 데드라인만 항상 안 바뀝니다. 데드라인만 안 바뀌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전 이제 SI 쪽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원래부터 계획 자체가 이제 엉터리였고 그거를 이제 다 뭘로 하냐면 이제 개발자를 갈아서 만드는 거죠. 이제 개발자를 갈아서.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나는 지금까지 쭉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오면서 그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감이 주어지면 예. 너 이거 얼마 만에 할 수 있어? 그러면 보통 개발자가 그거를 그 쭉 검토한 다음에 개발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건 이 정도 시간이 걸린.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하지. 예. 근데 개발자 자신이 주도해서 그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매니저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버퍼를 좀 집어 넣어줘요. 그리고 테스팅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1이라 그러면은 뭐 한 1.5, 뭐 많으면 한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걸 그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해주면 다행인 거고 만약 못하면 그 사람이 수시로 어떤 일이 생겨서 예상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면 그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의 어떤 그 에스티메이션은 누가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이거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한 지도 벌써 한 10 몇 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제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뭐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드라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이 좀 현실과 거리가 있다라는 거를. 예.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개발자가 자기 그 스케줄을 이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저는 한국에서 본 거는 내려와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선이 이렇게 나가 있어 자기 이름 위에. 잠깐 그 에스티메이션을 누가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니저가. 실제로 그래요? 어우. 그래도 최소 이거 이 에스티메이션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할 수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사정을 해요.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것 중에서 100일 개발, 60일 개발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건 뭐야? 100일 만에 개발하는 거예요. 기획서가 없어요. 100일 만에 완성을 해야 돼요. 뭐를 완성해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우리 그거는 저기 뭐지? 고객의 머릿속에만 있는데 중요한 건 고객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개발? 그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다녀보고 여러 플랫폼을 넘나 다녀봤어요. 봤는데 가장 심한 게 커머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앱을 출시해 주세요. 언제까지 폰이 나오니 거기다 뭘 넣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했고요. 제가 일했던 것 중에서 미국 쪽에서 일했던 건데 제가 빅토리아 시크릿을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 나. 모르시는 분 계신다. 모르시는 분 특별히 빅토리아 시크릿. 모른다니까. 빅토리아의 뭘 줄 거면 비밀. 나한테 줘. 이럴 수가. 제가 만든 앱 중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됐고 정말입니다. 된 앱이 빅토리아 시크릿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 앱 지금도 있어요? 그럼요. 나도 하나 받게. 그 앱을 보면은 그 슈퍼모델들이 거의 옷을 안 입고 등장을 해요. 속옷 회사니까. 처음에 그 미국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캔자스시티 오지인 줄 몰랐어요. 옥스바 2시간 달릴 줄 몰랐는데 이거 계약 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팟 터치가 나왔을 때 에건 계약 깨야 되겠다. 너무 멀고 후지다 했는데 스튜디오 문을 여는 순간 저 빼고 남자는 게이더라고요. 좋아. 결정했어 해서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자기 여자친구 안 왔어? 야, 저 일단 어. 중요 포인트는 필터링 안 합니다. 저는 그 앱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그쪽에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좀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중요시하니까 아이팟 터치에서 4메가짜리 슈퍼모델 사진 딱 있으면 그게 동작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 슬픈 모습으로 그 전직 슈퍼모델이 슬픈 눈빛을 이거 안 되냐고 물어볼 때 개발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 한국적인 개발과 미국 개발의 특징은 제가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받아들여요. 근데 퀄리티에 대해서는 지켜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지켰는데 비슷한 커머셜 앱을 또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00일 만에 만든 거예요. 정말 급하게 100일 만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기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 찍어냈어요. 찍어내다 보니까 에러도 높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개발을 한 번만 했으면 뭐 한 번만 했네. 두 번만 했으면 두 번만 했네. 괜찮아요. 그래서 좀 좌절스럽게 해서 다른 쪽으로 가보고 다른 외주를 해봤는데 2000년도나 98년도나 99년도나 2015년도나 똑같아요. 기획은 완성돼 있지 않고 새로운 기능은 들어오는데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참 슬픈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은퇴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은퇴를 안 했다. 아니 거기는 어때요? 바풀은 어떤 네? 식으로 에스티메이션이 이루어져요? 저희는 뭐 그냥 평범한 서비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음 버전 저희는 그 기간을 2주 단위로 이제 끊거든요. 스프린트를 네, 하는구나. 스프린트 2주 단위로 끊는데 2주 단위에 이제 가능한 피처를 먼저 맞춰본 다음에 개발자들이 이제 각각 막 그 안에 이제 세부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각 개발자들이 시간을 이제 정해서 2주 내로 개발자들이 정해요? 예, 개발자들 정해서 2주 내로 될 것 같다. 오케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뭐 2주보다 좀 더 빨리 끝나는 쪽으로 하죠. 왜냐하면 QA가 한 이틀 잡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특이한 경우 하나를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2008년부터 2010년에 이제 영국의 GIS 회사에서 제가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공장 플랜트들을 이제 도면 위에 옮기는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그 G의 이제 자회사였던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제가 그 회사랑 처음 관계를 가진 게 2004년쯤에 그 회사의 어떤 시범적인 제품을 받아 쓰다가 오류가 좀 많고 해서 뭐 필터도 제가 만들어주고 제가 이렇게 좀 센서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쳐주고 어쩌다 친해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계획을 잡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이렇게 했더니 2년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2년 후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2년 후에 이 프레임워크 뭐 하나 프레임워크 만드는 게 나온다는 거가 언뜻 상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이 있나 보다 하면서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신경은 진짜 2년 후에 나와버렸어. 나왔는데 진짜 놀라운 게 그 회사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진짜 단넷 프레임워크 수준의 온전한 거의 완벽한 프레임워크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예. 프리미티브 타입 선언부터 해가지고 예, 그 도움말도 거의 MSD에 뺨 때릴 정도로 예, 완성도 있게 나온 거예요. 하나의 완벽한 API 레이어, 프레임워크부터 API 레이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쩌는구나 얘네들 진짜. 예, 영국과 거의 이제 개발자들은 그 헤드쿼터는 이제 영국이고 실제 코드를 짜는 사람들의 절반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일하면서 유럽 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나? 예, 기한을 무려 2년의 마일스톤을 가지면서
하는가 보다. 그 2년이라는 그 기간도 놀랍지만 그거를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하고 네, 그렇죠. 그게 예측한 놀라운 대로 거죠. 실천을 해서 결과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뭐 2주 단위로 끊어갖고 네. 스프린트를 하는 건데, 네. 그죠? 네. 그 굉장히 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같이 있으면서 놀러 가고 이런 거가 있잖아요. 놀러 가고 노는 대로 또 잘 놀아요. 엄청 잘 놀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개념을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좀 체험을 했고, 예, 그 엄청나게 긴 타임라인에 대한 것도 IT 쪽에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경험을 했죠. 예. 그거는 그 2년 동안 비즈니스의 전략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것도 예, 그러네요. 예. 사실은 그렇죠. 모든 회사가 예. 이렇게 수시로 그게 변하니까 여기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 제가 아까 일본은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적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았는데 점점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거든요. 요즘은 특히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PC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플랫폼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이폰부터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패드도 있고요, 뭐 굉장히 다양해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능들도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죠. 서제스션 기능 같은 건 사실 굉장히 드문 거였잖아요. 이쯤되는 일반화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써야 되고 하니까 요구 사항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게 잘 안 맞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2년짜리 저도 그런 프로젝트 예전에는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정말 길어도 한 1년 정도에 끝나고 이제 그러는데 진짜 이제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대부분 그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들이 많이 고전을 하는 게 이제 실제로 구현하면서 여러 가지 모르던 것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줄이 어긋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오히려 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요. 한국은 아예 그 이전에 어떤 프로세스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또 변화에 대응에는 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어떤가요, 실제? 한국 개발은 저그예요, 저그. 저그가 저글링이 달려가듯 계속 달려가는데 저도 지금 제 프로젝트 하면서 굉장히 워스트하게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끝났어요. 거의 또 100일 개발이 아니었어요. 그냥 65일 개발. 좋은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망을 해요. 왜 이런 개발을 하느냐?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이런 개발을 밀어붙느냐? 회사의 정책이 바뀌거든요. 스타트업은 더 빠르기 때문에 접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피봇한다고 얘기하는데 예전 같으면 MMORPG 하나 런칭하는데 한 3년, 5년 잡아요. 팀 빌딩하는데 1년 반 걸리거든요. 모바일 게임으로 가니까 6개월 내에 승부 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뭐냐면 플랜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즉시 닥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리스크하고 개발자를 극단의 한계로 몰아붙여요. 굉장히 좋지도 않고 저도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도 반성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음 사람 들어오고 소스를 봤을 때 이 코드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제가 소스를 보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을 누군가한테 그 일을 맡기면서 너 그러니까 예측을 해갖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발 실력과 그 다음에 그 예측의 정확성이 정확하게 정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는 그런 친구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3일 걸릴 것 같다, 뭐 일주일 주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맡기고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양극단이야. 어떤 친구는 너무 항상 시간을 적게 잡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쩔쩔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친구는 얘기를 하면 항상 내가 그걸 거기에 일을 곱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너무 많이 잡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니고시에이션을 하면서 깎죠 그거를.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돌발 행동 셀카입니다. 하여간에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혹시 시간은 괜찮나요? 시간 이제 12분 남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통 실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제 녹음을 하고 나면 되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뭐 혈당이 떨어져요. 혈당이. 과자도 뭐 초코파이 이런 것도 좀 먹어주고 이제 이러면서 잡담도 하고 중간에 파일 한번 세이브하고 세이브. 파일 세이브 안 하셔도 돼요. 파일을 세이브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니까 우리 같이 그럴 일은 없겠지? 저희가 맨 처음 방송은 녹음을 했는데 3명이 다 파일이 크러쉬가 나가지고 못 나간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 1회 방송이 2번 녹음한 겁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네. 파일 찾았어. 끝나고 나서 찾았어. 그 중간까지 있는 이제 녹음돼 있는 파일을. 예. 뭐 아무튼 가련하네요, 지금은. 이게 다 이제 방송 전문이 아니니까 음질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레이턴시가 있어갖고 뭐 갑자기 QoS 걸리는 거예요. 한국 국제망이 QoS 걸려서 임 작가님 목소리가 그냥 노이즈가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한국이 국제망이 없고 인터넷은 미국 중심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죠. 우리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스크립트 없이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중구난방이고 이제 좀 그랬는데요. 좀 이렇게 자기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그 한국 개발 현실의 문화, 뭐 문제점도 괜찮고요, 아니면 좋은 면도 괜찮고요. 여기 한번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하고 있는 이홍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데니스님의 의견에 존중한다, 공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웹 개발 쪽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개발 문화가 하나밖에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방송하실 때 뭐 자바 1.8 람다식이다, 뭐 고다, 뭐 노드 JS라는 거 전부 개인적으로는 공부하고 있지만은 쓸 일도 없고 구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하나만 하면은 더 이상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개발적으로는. 예. 대신에 일단 흥분을 하지 마시고. 예, 대신에 울분이 느껴집니다. 네. 대신에 저희는 이제 개발 쪽에는 공부는 뭐 낮은 레벨에서 하면 되지만 계속 업무적 영역만 계속 공부하게 되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이것도 저희 개발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못해요. 이제 컨설턴트라 그래도 가서 제안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자바고 선택지도 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아니면은 이제 자바 2 둘 중에 하나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탯을 사실 받긴 받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심플하고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 쓰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만들어 본다든지 오픈 소스를 해본다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좀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처음 계기는 이제 개발에서 쌓이는 그런 어떤 불만이라든지 욕구에 대해서 딴 걸로 풀 게 아니고 나름 내가 원하는 이상향의 한번 개발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개발자들한테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잉여력이라고도 하는데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자기랑 좀 일에서 좀 약간 받았던 내가 진짜 해보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취미로서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특히나 요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게 보편화됐기 때문에요. 막 집에 무슨 예전에 솔직히 저랑 같이 일하던 분 중에는 그 IBM 옛날 서버들은 이제 야후 옥션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싸게 나오거든요. 일본은. 그걸 RS6000 그런 게 집에 있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2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자기가 뭐 자기 개인 프로젝트 돌리고 그런 분도 봤지만은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이제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AWS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잠시 후에 하겠지만은 개발자분들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 대규모의 그런 서버 환경을 꾸릴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알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집에서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뭐 REST API 테스트만 잘 되어 있으면은 유저 단에서 임팩트가 없다 보니까 다음날 가보면 이제 동료가 이번에 OS를 뭐 심지어 윈도우에서 CentOS로 바꿔봤어. 처음 깜짝 놀려. 오, 근데 잘 돌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저주고 유저 단에서 테스트도 다 통과하면은 뭐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질러 보는 거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스타트업들은 확실히 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의 현실은 좀 뭐랄까 그 유니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제적-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요? 와이프가 지금 CEO인데 그거 상관없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유니콘을 바라보고 파라다이스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 뭐냐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JSP 특정 플랫폼에 그냥 딱 붙어 있어요. 다른 것을 쓸 수도 없고 취미 여가 활동을 그 코딩하기에는 퇴근 시간도 너무 늦단 말이에요. 저녁을 제대로 집에서 먹어본 적이 언제인가, 혹은 여자 사람을 한번 지나가면서 말을 한번 걸어온 적이 언제인가. 걸면 안 돼요. 왜요? 아무튼 순살이야, 순살.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포기한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코딩으로 이렇게 하니까 몸에 사리가 생겨서 이제 득도하여 성불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다수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나요? 박수. 박수가 별로 안 나와.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됐고요. 또 누구 말씀하시고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저 2층도 괜찮고요. 그 사이드도 괜찮고요.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여기 지금 듣고 아니면 계신 뭐 사실 지금 공개 방송이니까 저희한테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기 계시네요. 예, 저기 마이크. 저쪽에 마이크. 예, 저 끝에. 이제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미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데니스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다 데니스야. 예, 여기에 그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많은 개발자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IT 환경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발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아니 와 이러면서 계시는 그 회사는 좋아요. 예. 네. 왜냐면은 제가 일하는 곳은 그 카카오고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환경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냥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말씀하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스프링, 자마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다른 분들이 스칼라랑 아카랑 그리고 고랑 그냥 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자일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직접 스프린트하고 위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실제 에스티메이션에서 개발자랑 그 매니저랑 그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유저 스토리가 걸릴 거라고 실제로 측정을 하고 개발하는 그 개발 문화가 이미 많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 좋은 개발 문화들이 있는데 여기 오신 학생분들한테 과연 그런 문화가 아니라 너무 한국의 개발 문화는 안 좋아 이런 쪽으로만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일어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런 이상향도 존재하고 브라이언님께서 많은 일을 만들어 가시고 좋은 문화를 선도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카카오 같은 회사에 갔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근데 참 뭐랄까요? 굉장히 부러운 회사예요. 캐부럽습니다. 카카오면은 국내에서 뭐 탑 그렇죠. 안에 드는 그런 회사 아닌가요?
예. 그쵸. 가장 개발자들이 만족도 높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한국이라고 해도요. 실력이 나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실력이 충분히 되면은 얼마든지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차츰차츰 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다고 하시면은 좋은 회사들도 많고 좋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많고 있으니까 꼭 한번 그런 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 너무 바쁘면은 이직할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소중한 거고 특히 제가 그거를 김영재님 이제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개발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는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그런 단 하나의 유니크한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발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한번 포커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보통 방송 같으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소감도 얘기하고 게스트 얘기도 한 번 더 듣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고 지금 이게 행사의 끝이 아니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 방송이면 이 시점에서 이제 PPL도 들어가는데 예. 전통과 뭐죠? 전통의 한빛 미디어에서 저희 그렇지. 행사를 후원을 해주시고 아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안 해도 상관없고요. 따박따박 30만 원씩 이제 넣어주시고 계신데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방송이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순수성이 없어지고 예. 있어. 잠깐 그런 식으로 잠깐만요.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요. 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PPL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카오 PPL 주시면 저희가 널리 이롭게 홍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송 사고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정개발이 늘 하는 방식으로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늘 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그럼? 예, 늘 하는 대로. 자, 나는 아니지. 그게 항상 틀려요 이게. 깜짝이야. 일부러 틀린 거야 지금. 이제 늘 하던 방식이니까. 예. 자, 자, 우리는 프로그래머다. 예,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